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매혹적인 여인, 바로 이본느 드카를로입니다. 혹시 그녀를 어디서 본 것 같다고 느끼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TV 시리즈 몬스터 패밀리의 릴리 몬스터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극적이고 어떤 스릴러보다도 더 충격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녀가 직접 고백한 20명이 넘는 남성들과의 스캔들에 금지된 사랑, 그리고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그녀의 자서전에서 폭로된 충격적인 진실들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922년 9월 1일, 캐나다 밴쿠버의 한 병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만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절규했습니다. 반드시 딸이 태어나야 해요. 그래야 댄서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 마리는 딸보다는 인형 같은 존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신의 꿈을 대신 이뤄줄 작은 스타를 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본느 드카를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녀의 출생에는 더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녀의 아버지 윌리엄 미들턴은 수상한 사업가였습니다. 이본느가 겨우 3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잘못된 사람들과의 거래로 위험에 빠져 가족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3살 소녀에게는 아버지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겨우 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소녀의 마음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그녀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후 이본느의 어머니 마리는 딸을 스타로 만들기 위해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각종 미인대회와 오디션에 데리고 다니면서 겨우 10대인 그녀에게 성인 여성처럼 행동하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본느는 일찍부터 남성들의 시선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고 이것이 나중에 그녀의 복잡한 연애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꿈이 현실이 되기도 합니다. 마리의 집착적인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1940년 10대였지만 이미 놀라운 미모를 자랑했던 이본느는 미스 베니스 미인대회에서 2위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18살의 이본느는 플로렌타인 가든에서 댄서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나이트클럽이 아니었죠. 헐리우드의 유력자들이 젊은 여성들을 사냥하는 장소였거든요. 이본느는 클럽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중 일부는 유부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시민이었던 그녀가 불법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이민청에 체포되어 구금되고 추방당한 경험은 그녀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정한 재능은 어떤 장벽도 뛰어넘거든요. 플로렌타인 가든의 매니저였던 닐스 그란런드는 이본느가 진짜 스타가 될 제목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캐나다 정부에 편지를 써서 이본느를 후원하고 정식으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이 간절한 호소가 통했습니다. 이본느는 간신히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올 수 있었죠. 하지만 성공과 함께 새로운 적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1940년대 초 이본느는 마침내 몇 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고 파라마운트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1942년에는 도로시 라무어의 시녀 역으로 인기 시리즈 모로코로 가는 길에 출연하기도 했죠. 하지만 성공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사람들이 이본느를 도로시 라무어에게 위협적인 소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첫 번째 강력한 라이벌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이본느의 사생활에도 뜨거운 로맨스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43년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감독 빌리 와일더와의 만남이었죠. 와일더는 당시 결혼한 상태였지만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21세의 이본느와 37세의 와일더는 순식간에 뜨거운 불륜에 빠졌습니다. 이본느는 자서전에서 빌리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진정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동시에 내가 평생 꿈꿔왔던 이상형의 정반대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순적인 감정이 과연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작은 임대 아지트에서 비밀스러운 만남을 가져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숨어다니는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본느는 곧 그 답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징후들이 와일더가 결혼 생활의 반동으로 이본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순진했던 이본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첫사랑의 눈멀음이라고 할까요? 그녀는 와일더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와일더는 결국 아내에게 돌아갔고 이본느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죠. 이 배신은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한 여성으로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이본느는 연기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중반 그녀는 드디어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테크니컬러 영화에서 빛나는 그녀만의 아름다움이었죠. 파란 눈과 검은 머리카락의 대비,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발산하는 신비로운 매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 그녀는 테크니컬러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미모만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연기력도 갖추고 있었거든요. 빌리 와일더와의 이별 이후 이본느는 더욱 충격적인 관계에 빠졌습니다. 바로 억만장자이자 영화 제작자인 하워드 휴즈와의 관계였죠. 휴즈는 당시 할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플레이보이였습니다. 그는 이본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로잡혔고 그녀를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이본느는 자서전에서 하워드 휴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랑 중 하나였다며 그는 나를 여신처럼 대했지만 동시에 소유물처럼 통제하려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휴즈는 이본느를 위해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선물했고 전용기로 세계 각지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박적인 성격과 질투는 이본느를 질식시켰습니다. 하워드 휴즈와 헤어진 이후 이본느는 즉시 또 다른 관계에 빠졌습니다. 바로 훗날 TV 시리즈 언터처블로 유명해질 배우 로버트 스택과의 관계였죠. 스택은 휴즈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젊고 잘생겼으며 자유분방했죠. 하지만 이본느는 자서전에서 로버트와의 관계는 하워드에 대한 반동이었으며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는 시도였다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시기 이본느는 할리우드에서 위험한 여자라는 평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유력한 남성들과의 연속적인 관계 때문이었죠. 1940년대 후반, 이본느는 할리우드의 왕이라 불렸던 클라크 게이블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게이블은 당시 이미 50대였고 이본느보다 20살 이상 많았습니다. 이본느는 자서전에서 클라크는 진정한 신사였지만 우리의 관계는 복잡했던 이유는 그가 여전히 캐롤 롬바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고 나는 그의 위로자 역할을 했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할리우드 가십 칼럼니스트들은 이들의 관계를 더 스캔들러스하게 묘사했습니다. 특히 게이블이 이본느를 위해 거액의 보석을 선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이본느의 자서전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녀가 솔직하게 고백한 수많은 남성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20명이 넘는 할리우드 스타, 감독, 제작자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중에는 존 웨인, 버트 랭카스터, 록 허드슨, 그리고 심지어 마피아와 연관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본느는 사랑을 찾고 있었지만 할리우드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기혼 남성들과의 관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그 시대에는 그런 것이 일상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본느의 자서전에서 가장 위험한 폭로 중 하나는 마피아와의 연관성이었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 할리우드는 조직폭력배들의 영향 아래 있었고 이본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사업가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중 일부는 마피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본느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단지 부유하고 매력적인 남성들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FBI는 그녀를 감시 대상에 올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잔인한 성격으로 악명 높았던 벅시 시겔의 친구들과 어울렸다는 사실입니다. 시겔이 1947년 암살당한 이후 이본느는 한동안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성공가도를 달리던 이본느였지만 할리우드의 어두운 면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당시 여배 배우들은 스튜디오 시스템 하에서 거의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았거든요. 제작자들은 그녀의 사생활까지 통제하려 했고 원하지 않는 역할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스타의 삶이지만 그 뒤에는 이런 고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본느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시스템과 맞서 싸웠습니다. 1954년 이본느의 인생에 진정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스턴트맨이자 배우인 밥 모건과의 만남이었죠. 하지만 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이후 이본느는 사랑에 대하여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모건은 이본느가 지금까지 만난 남성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느는 자서전에서 밥을 만났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그는 나의 과거를 판단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955년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두 아들 브루스와 마이클을 낳았습니다. 이본느에게는 처음으로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맛볼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2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남편 밥 모건이 영화 어떻게 서부가 정복되었나 촬영 중 뒷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모건은 한쪽 다리를 잃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고는 가족 전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번느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고 남편의 치료비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본느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TV 시리즈 몬스터 패밀리의 릴리 몬스터 역 제안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역할을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본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릴리 몬스터 역할을 처음 봤을 때 그동안 쌓아온 글래머러스한 이미지와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에 망설일 수가 없었죠. 하늘이 도왔는지 몬스터 패밀리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본느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 뒤에는 그녀의 눈물겨운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공적인 성공과는 달리 이본느의 사생활은 계속해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고 이후 이본느와 밥의 결혼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밥은 자신의 장애로 우울증에 빠졌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밥은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으며 성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결국 1974년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이본느는 밥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의 치료비를 지원했고 아이들이 아버지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혼 이후 이본느는 브로드웨이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특히 뮤지컬 팔로우 더 보이즈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평단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본느는 이미 40대 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정적으로 연기에 임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말이죠.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녀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었거든요. 19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할리우드는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배우들이 등장했고 영화의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었죠. 많은 동시대 스타들이 은퇴하거나 잊혀져 갔지만 이본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을 재발명했어요. TV 게스트 출연, 영화 조연, 무대 연기까지 가리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모습이 아닐까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 이본느는 또 다른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그녀가 젊은 댄서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50대에 접어든 이본느였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본느는 자서전에서 이 시기를 제2의 청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1997년 이본느에게 인생 최대의 비극이 찾아옵니다. 둘째 아들 마이클이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마이클은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들 마이클의 죽음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마이클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본느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고 한동안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1987년 출간된 이본느의 회고록은 할리우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너무나 솔직하게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녀가 할리우드의 성적 착취 문화에 대하여 상세히 폭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성공하려면 몸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다고 고발했습니다. 또한 여러 유명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자서전 출간 이후 이본느는 할리우드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은 비밀을 폭로했기 때문이죠. 이본느는 진실을 말했지만 할리우드는 진실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들은 아름다운 거짓말을 원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주요 영화나 TV 프로그램에 출연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어도 나는 정직하게 살았다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본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8년에는 경미한 뇌졸중을 앓았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아들 마이클의 죽음과 건강 악화로 이본느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남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이본느는 인터뷰에서 나는 사랑을 찾아 평생을 헤맸지만 결국 진정한 사랑은 내 아이들뿐이었으나 그런데 그중 하나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1999년 이본느에게 또 다른 슬픔이 찾아옵니다. 전 남편 밥 모건이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혼했지만 이본느는 여전히 밥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녀는 장례식에 참석해 오열했고 내 인생의 유일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밥의 죽음 이후 이본느는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이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 80세가 넘은 이본느에게 마지막 스캔들이 또 터졌습니다. 그녀가 젊은 간병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본느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타블로이드 언론들은 연일 이 소문을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80세 노인에게도 사생활이 있다며 분노했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2006년 이본느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성들 중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 사람은 남편 밥뿐이었다고 말했죠. 또한 나머지는 모두 내 몸이나 명성을 원했을 뿐이다. 나는 평생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때 할리우드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여성이 이렇게 쓸쓸한 고백을 한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07년 1월 8일 이본느 드 카를로는 84세의 나이로 캘리포니아 우드랜드 힐스의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때 그녀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남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오직 아들 브루스와 몇몇 친구들만이 그녀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이는 그녀가 평생 추구했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본느의 사후, 그녀의 개인 일기와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일기에서 나는 평생 진정한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다. 항상 남성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러 차례 자살을 생각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아들 마이클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본느 드 카를로의 인생을 분석하면서 그녀가 할리우드의 남성 중심적 시스템의 희생양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영화사 연구자들은 이본느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무기로 성공했지만 결국 그것에 의해 파괴당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녀는 평생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 채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정말 한편의 멜로드라마 같았습니다. 20명이 넘는 남성들과의 관계와 금지된 사랑, 마피아와의 위험한 연결고리, 그리고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평생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남성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결국 그들 대부분은 그녀의 몸이나 명성만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본느 드 카를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공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말이죠. 그녀는 테크니컬러 여왕이라 불렸지만 실제로는 흑백의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고독과 절망은 헐리우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준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강인한 여성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몬스터 패밀리의 릴리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것도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녀를 더욱 깊이 있는 연기자로 만들어주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릴 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본느 드 카를로의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인생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헐리우드 스타들의 숨겨진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